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습니다. SNS 속 며느리는 상냥한 요가 강사,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며 웃는 완벽한 여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어머니를 부엌에도 못 나가게 하고 냉장고에 자물쇠까지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그 말. 어머님, 아파트 담보로 잡자. 어차피 죽으면 우리 거잖아.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뒤에 있습니다. 아들 역시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옥희는 손녀가 두고 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박유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식탁 위에 초록색 스무디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요가복을 입고 한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는 문구 밑으로 좋아요 표시가 53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언니 진짜 부러워요. 완벽한 라이프 롤모델이세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오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와 현실의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필라테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 한 잔 마시러 갈 수 없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오키는 서울 잠실의 25평 아파트 주인이었습니다. 30년간 중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무거운 중화 냄비를 들어 올리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아파트는 오키에게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이것만은 당신 이름으로 남겨놓는다. 그러나 아들 재민이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처음에는 싹싹했습니다. 오키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어머님 요리 최고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는 그 말이 좋아서 밤 11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강남의 필라테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매일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유진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오키는 부엌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설거지 소리, 발소리,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제한당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오키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키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때 유진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집 주방 투어 찍는 중이라고요. 유진은 오키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오키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오키는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오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의 SNS에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팔로워들은 유진이 남편과 단둘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부부만의 아늑한 저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두 사람 분량의 식사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들 재민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효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한복 입은 어머니 사진을 회사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최고라는 멘트와 함께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재미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외출하며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재민아, 오늘 저녁은 엄마, 우리 밖에서 먹고 올게. 오키는 매일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칼을 잡던 손은 이제 수도꼭지도 함부로 틀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던 팔은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키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의 필라테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오키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남에 2호점 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오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오키는 방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담보로. 그 순간 오키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오키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오키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귓가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빼앗기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오키의 방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키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들어와. 유진은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명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그 파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유진은 서류를 오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키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돋보기 안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재민 오빠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래요. 복지 혜택 신청하는 거요. 오키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위임장, 금융거래 동의서,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아파트 담보 서류 아닌가? 유진의 얼굴에 잠깐 경직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회사에서 복지 혜택 받으려면 자산 증명이 필요하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 유진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아들 위해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오키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꼭 내용 확인해. 특히 집 관련된 거는 더 조심해야 돼. 재민이한테 물어보고 찍을게.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오빠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시간 없어요. 유진은 오키의 손을 잡으며 서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도장 찍으세요. 이거 오늘까지 제출 안 하면 오빠 승진 누락돼요. 오키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찍겠다. 네? 이 서류. 안 찍는다고 했어.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인생 망치시려고요? 망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확인해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못 읽으시잖아요.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찍겠어. 재민이가 직접 설명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유진은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답답하시네요.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오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도장 안 찍으신대요. 엄마가? 네. 그래서 제가 설득했는데도 계속 거부하세요. 오빠가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렵게 사는 거 알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재민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걸어야 돼. 담보일 뿐이야.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오키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냉장고 문을 열고 매직펜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안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부터 이쪽이 어머님 칸이에요. 한 칸. 겨우 우유 한 팩과 김치통 하나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왜 이래? 저희 음식이랑 구분하려고요. 요즘 식재료비 너무 비싸잖아요. 오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도 분리되었습니다. 어머님은 6시에 드세요. 저희는 7시에 먹을 거예요. 우리 부부만의 시간 필요하거든요. 오키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서 밥을 떴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 유진과 재민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두 사람 분량의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겹살, 샐러드, 과일까지. 오빠 맛있게 먹어요. 오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에 먹은 밥 한 공기로는 부족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려는 순간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배가 고파서. 어머님 칸에 우유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며느리야. 나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밥 좀. 안 돼요. 저희 먹을 거 없어요. 유진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오키는 그날 밤 우유 한 팩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식빵 한 장,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우유나 바나나 하나였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키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건강했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오키는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번호에 눈이 멈췄습니다. 변호사 이정훈,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명함을 주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키는 수첩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하지만 냉장고에 채워진 자물쇠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를 빼앗기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번 주에 부동산 중개인 만나기로 했어요. 시세 확인하고 대출 상담받고. 오키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오키입니다. 김철수 아내요. 아, 오키 씨.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오키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방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이정우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남편 사진 한 장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오키는 작아 보였습니다. 67세의 노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아들을 고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5층에 이정훈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오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물쇠 채워진 냉장고, 혼자 먹는 저녁,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오키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이정우는 오키의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키 씨.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정우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록하세요. 냉장고 자물쇠 사진, 식사 제한 날짜, 며느리가 한 말들, 다 증거가 됩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고소하면 우리 재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오키 씨. 지금 중요한 건 재민 씨가 아니라 오키 씨 본인입니다. 이대로 가면 건강 악화되고 집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오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컬러 팸플릿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유진은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이거 좀 보세요. 오키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실버타운 해피라이프 마이너스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요양원이요. 여기 시설 진짜 좋대요. 수영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정원도 넓고. 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무슨?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건강하시면 뭐해요? 저희한테 짐이 되시잖아요. 그 말이 오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간 일하며 아들을 키운 세월이 짐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팸플릿 뒷장을 펼쳤습니다. 입소비가 월 300만 원이에요. 어머님 아파트 처분하면 충분히 나오죠. 내 아파트를?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거예요. 지금 파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잠실 시세 좋거든요.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이거 알아? 당연하죠. 오빠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오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간다. 나 여기 살 거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 SNS도 제대로 못해요. 팔로워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문제 많죠? 저는 30대인데 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제 친구들은 다 부부만 사는데. 유진은 팸플릿을 오키 앞에 던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 거예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부엌 찬장에도 자물쇠가 생겼습니다. 방 안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복도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계속 버티시는데 어떡하지? 조금만 더 압박하면 결국 동의하실 거야.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키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8억 2천에 매수자 있다고 했어.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거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모시고 요양원 말고도 방법 있어. 지방에 월 100만 원짜리 있던데. 거기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2호점 내자. 오키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 오키는 눈을 떴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변호사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 남편이 몰래 챙겨준 돈이었습니다. 오키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을 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며느리와 아들의 방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키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산책 좀. 이렇게 가방까지 들고요?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첫 차가 올 때까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오키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집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67세의 노인이 새벽에 집을 나온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키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진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것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오키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이정훈의 사무실은 따뜻했습니다. 오키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김밥을 사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 자물쇠, 식사 제한, 요양원 강요, 아파트 처분 계획,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정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진 찍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혹시 집에 들어갈 기회 있으면 냉장고 자물쇠 사진 찍어 오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눈치채면 괜찮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 집이니까 들어갈 권리 있어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오키와 변호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오키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키 씨, 지금 물러서면 끝입니다. 용기 내세요. 오키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키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때 뒤에 서 있던 이정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 씨의 법률 대리인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한 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자물쇠도 찍었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얼굴이 빨개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밤에 음식 드시면 소화 안 되실까봐. 그럼 왜 본인 음식에만 자물쇠를 채우셨나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오키의 방도 확인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벽 모서리에 곰팡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김오키 씨 명의 아파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재산 편취 미수 2가지로 고소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3개월 전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조회 기록, 요양원 상담 기록, 심지어 오키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시도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의 SNS였습니다. 경찰은 유진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게시물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둘만의 저녁 나는 게시물. 그날 오키는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시물. 시어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지운 사진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의 SNS 팔로워 중 일부가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며 응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냉장고 자물쇠 사진, 부동산 상담 기록, SNS 게시물과 실제 상황의 대조. 유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라 바쁘다 보니 소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대는 아니에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부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소홀한 겁니까? 그건 어머님이 제 수업 방해하셔서. 수업 방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방해입니까?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키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식당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것만은 내 이름으로 남겨놓는다고 하셨어요. 오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세대 차이면 냉장고 칸을 따로 나누나요? 세대 차이면 설거지 소리도 못 내게 하나요? 세대 차이면 남의 집을 마음대로 팔려고 하나요?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검사는 유진의 SNS 게시물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유진의 팔로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유진, 김재민은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로 벌금, 각 1천만 원에 처한다. 그리고 향후 2년간 피해자 김옥희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판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3자도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즉시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신이 없었어. 유진이 말만 듣고 다시 잘해볼게. 오키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재민아, 오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며느리 말만 듣고 내 엄마 입은 한 번도 안 봤다. 내가 배고파하는 것도, 내가 우는 것도 안 봤어. 엄마, 이제부터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쓸란다. 오키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재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키는 가방 속 등기부등본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가 이제는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오키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집 지켰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가게를 열 것이었습니다. 30년 주방장 경력을 살려 반찬 가게를 차릴 것이었습니다. 오키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킨의 손만 마이너스 개업 계획.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위한 가게. 나를 기억해줄 사람들을 위한 가게. 오키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억 2천만 원. 그 돈으로 송파구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오키는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킨의 손맛.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이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했습니다. 주방 설비를 갖추고 쇼케이스를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을 걸었습니다. 김치, 깍두기, 장아찌, 멸치볶음, 나물 반찬, 젓갈. 30년 주방장 경력이 담긴 메뉴들이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오키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물쇠도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둘이 들어와 깍두기를 샀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멸치볶음을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손맛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오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김치 진짜 맛있대. 사장님이 30년 경력 주방장이셨대. MSG 안 들어가고 다 천연 재료래. 손님이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들, 김치 담그기 힘든 신혼부부들, 반찬 배달을 찾는 노인들. 오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뒤 근처 대학생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배달 앱에 등록하시면 손님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학생이 휴대전화로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메뉴 사진을 찍고 설명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김치 먹으니까 엄마 생각나요. 멸치볶음 진짜 최고예요. 할머니 집 냄새 나요. 후기를 볼 때마다 오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2달째 가게는 안정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들러 반찬을 사가는 직장인, 점심 도시락용 반찬을 사는 학생, 혼자 사는 노인들. 오키는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 깍두기 맛있게 드셨어요? 학생, 시험 잘 봤어? 할머니, 무릎 좀 어때요? 작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오키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옆집에 살던 네.
대학생 때 원룸 살면서 사장님 집 옆에 살았던 정민이에요. 오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컸네. 정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김치 나눠주셨잖아요. 저 지금도 그 맘 못 잊어요. 여기서 장사하신다고 들어서 달려왔어요. 오키는 막 담근 깍두기를 한 통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옛날 내가 해준 그 맛이야. 정민은 깍두기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요? 와, 저 오늘 이거랑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그 모습을 보며 오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소은이었습니다. 소은아, 소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욕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키는 소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길?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오키네 손맛이라고 검색했더니 나왔어요. 소은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 냄새 나요. 오키는 소은이에게 멸치볶음을 한 통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가 좋아하던 거 만들어뒀어. 가져가. 소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서 먹고 갈래요. 할머니랑 같이. 오키는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소은이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다. 내가 그리워하던 맛. 소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키도 따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은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엄마 몰래?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여기 있으니까. 소은이가 가게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오키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키네 손맛. 며느리와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아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키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내일 쓸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배추, 무, 파, 마늘.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67세 오키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키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랑 싸우느라 힘들었지만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건 나를 기억해주는 이 사람들이었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키도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살 것입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키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키네 손맛.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간판이었습니다. 오키는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야.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